한국이 월드컵에 단골로 참여하기 시작한 시점 대표팀에 빠짐없이 선발된 선수가 있었습니다. 월드컵 4회 연속 출전에 빛나는 홍명보 선수였죠. 특히 2002년에는 한국 대표팀의 맏형으로 또 주장으로 월드컵 4위라는 기적을 함께 쓰기도 했습니다. 과묵하고 신중한 분위기를 지녔던 선수 시절 그의 이미지 덕에 많은 국민들이 홍명보라는 인물에게 깊은 신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최정점을 찍은 월드컵 4강 직후 홍명보라는 인물은 그런 이미지와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2002 월드컵을 앞두고 J리그 생활을 접은 뒤 친정팀 포항으로 돌아왔던 홍명보. 월드컵 4강의 주역 홍명보를 보기 위해 수많은 팬들이 경기장에 몰렸고 홈경기장 스틸야드는 계속된 매진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포항을 더 좋은 팀으로 만들고 떠나고 싶다고 이야기했었죠. 하지만 구미가 당기는 제안 앞에 그는 스스로 했던 말을 뒤엎어버렸습니다. 포항과의 계약 기간이 2003년까지였기에 그가 이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단 간의 협상이 이루어져야 했지만 홍명보는 LA 갤럭시와 비밀리에 협상을 끝내버렸습니다. 뒤통수를 맞은 포항은 당연히 그를 놓아주지 않으려 했지만 태업과 고위퇴장 논란과 더해 자신을 보내주지 않는 포항 구단을 쪼잔하고 대의를 무시하는 클럽으로 매도해버렸습니다. 포항을 더 좋은 팀으로 만들겠다는 발언과는 정반대의 길을 간 그였지만 당시 분위기는 2002 월드컵의 영웅에게 워낙 호의적이었기에 큰 이슈가 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때도 내 아내 작은 아이가 미국으로 가라고 외쳤을까요? 그렇게 미국에서 활약한 뒤 은퇴한 홍명보는 축구 행정가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홍명보가 급작스럽게 A대표팀 코치로 임명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대표팀을 이끌던 조 본프레레 감독이 2006 월드컵 예선 부진을 이유로 경질된 이후 아드보카트 감독이 부임하며 홍명보가 코치로 합류한 것이었죠. 문제는 그가 자격이 없는 코치였다는 점입니다. 축구에선 공식적인 지도자 활동을 위해 공인된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행정가의 길을 걷고 있던 홍명보는 코치가 되기 위해 필요한 A급 자격증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코치직을 제안한 대한축구협회뿐 아니라 그 제안에 응한 홍명보 역시 모두 비판받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월드컵 탈락 위기라는 비상사태라는 걸개 아래 모든 비판이 무마되었죠. 설사 새롭게 부임한 아드보카트 감독이 홍명보를 원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지도자 경험이 전무하고 자격증조차 없는 그를 협회가 나서서 말리던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 고사했어야 맞는 일이 아니었을까요? 자격과 경험을 갖춘 능력 있는 코치들은 이런 처사들을 보며 얼마나 허망했을까요? 이후 홍명보는 대표팀 수석 코치를 거쳐 20세 이하 대표팀 감독을 맡아 팀을 U20 월드컵 8강으로 이끄는 등 입지를 다진 후 23세 이하 올림픽 대표 감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런던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따는 쾌거를 이루었고 이후 A팀 감독으로 임명된 뒤 월드컵 본선에서 처참한 성적으로 자진 사퇴를 해야 했던 롤러코스터 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대회 결과와는 별개로 그는 감독직을 수행하면서도 무리한 또는 지키지 못할 발언을 해왔습니다. 다만 앞선 LA 갤럭시 이적 파동이나 대표팀 코치 자격 문제는 선수와 코치 시절의 문제였기에 큰 이슈로 번지지 않았지만 국민적 관심을 받는 올림픽 감독 또 A대표팀 감독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올림픽 대표팀 당시 박주영의 발탁이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기자회견에서 그가 보인 모습이 문제였죠. 당시 박주영은 속사정이 어떻든 표면적으로 군 복무를 기피하는 사람이 되어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홍명보 감독은 기자회견에 자신이 직접 등장해 주영이가 군대에 안 가면 내가 대신 가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당시 선수를 위하는 멋진 감독, 책임지지 못할 말을 내뱉었다는 두 가지 여론이 팽팽했는데 결과가 좋아서 선수를 위하는 멋진 감독이 된 것이지 만약에 한국이 승부차기에서 영국에 패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합법적으로 군대를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상황에서 인생 최전성기의 유럽 생활을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때 홍명보는 과연 정말로 박주영을 설득해 군대로 보내거나 아니면 본인이 과연 대리복무라도 해줬을까요? 오해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풀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직접 선수 본인이 나와서 해명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이 발언은 결과가 좋아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뿐이지 자칫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2014 브라질 월드컵 대표팀 지도자로서 최정점에 오른 그의 발언은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는 A대표팀을 맡으며 리그와 관계없이 소속팀에서 꾸준히 뛰는 선수를 기용하겠다라는 원칙을 세웠죠. 상당히 확고한 그의 발언에 의구심을 품는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자 경기에 출전조차 못하던 박주영, 역시나 소속팀 QPR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 윤석영 등 소속팀 활약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이 함께했던 올림픽 멤버들 위주로 선수들을 선발하며 본인 스스로 세운 원칙을 화끈하게 깨트려버렸죠.
네, 뭐 그 제가 원칙 제가 깨트린 건 맞습니다. 하지만 런던 올림픽 때와 달리 브라질 월드컵에서의 성적은 최악이라 불러도 무방했고 자신이 세운 원칙을 어긴 대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여론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선수나 코치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게감을 갖게 된 자리에 올랐던 홍명보 감독. 본인이 지키지 못할 약속을 굳이 하며 신뢰라는 공든탑을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이 브라질 월드컵 시기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다고 밝혔던 홍명보. 대표팀 감독에서 물러난 그는 중국 항저우 리청 감독으로 부임했으나 얼마 안가 성적 부진으로 지휘봉을 내려놓았고 이후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 즉 행정가로 한국 축구에 복귀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도자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았던 그는 K리그 프로팀을 맡으며 다시금 현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2021년부터 울산의 감독이 된 홍명보는 2022-23 시즌 연속 우승을 달성하며 지도자로서 명성을 회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경기 하프타임에 라커룸에서 정신적으로 해이해진 선수들을 다그치며 이게 팀이야 라고 고함치는 모습이 퍼져나가며 그의 선수단 장악력에 대한 신뢰도 역시 더욱 상승했습니다. 지도자로서 무너진 명예, 실력에 대한 의구심 등 무너졌던 탑을 다시금 쌓아올린 홍명보 감독. 하지만 어렵게 쌓아올린 신뢰를 다시 무너뜨리는 데는 일주일이면 충분했습니다. 클린스만이라는 충격파로 인해 만신창이가 된 대한민국 축구. 이미 원칙과 공정, 책임과 신뢰 등의 단어와 완전히 담을 쌓은 대한축구협회였지만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일처리를 할 것이라 약속했고 축구팬 역시 이번만큼은 다를 것이라고 믿고 기다렸습니다. 수많은 외국인 감독들이 후보군에 올랐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해갔고 대한민국 대표팀은 어느덧 반년 가까이 공석인 상태가 되었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홍명보라는 인물이 감독으로 선임되었습니다. 홍명보가 감독이 된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과정이 도대체가 석연치 않습니다.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했던 감독은 몇 주를 질질 끌다가 결국 다른 나라로 가버렸고 수십 장짜리 발표 자료를 직접 만들며 엄청난 성의를 보인 감독은 제대로 된 통보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절차가 무시되고 면접도 없이 심지어 협회장이 승인도 없이 감독이 결정되었습니다. 더욱더 충격적인 건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협회에 대해 비판적이었고 자신은 절대로 대표팀 감독을 맡지 않을 것이라고 본인이 직접 강조하며 인터뷰를 했던 사람이 감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감독 부임 소식에 어리둥절함을 넘어 자신이 했던 말을 저렇게 그냥 뒤집어 버릴 수 있다는데 소름이 돋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울산 감독 시절 일본 국적의 아마노 준이 2023 시즌 팀에 잔류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전북으로 이적할 때 내가 아는 일본 선수 중에 최악이라면서 맹비난을 가했고 우리는 거짓말 치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잘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줬는데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거짓말을 하고 떠난 꼴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후에는 중동에서 오퍼가 온 김영관을 감정에 호소하며 팀에 붙잡아 놓기도 했습니다. 무려 3배의 연봉을 포기하도록 하면서 말이죠. 중동팀으로부터 거액 연봉을 제시받았던 김 선수는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팀을 생각해달라는 홍 감독의 요청에 뜻을 접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불과 일주일 전에 했던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뒤집어버리며 완벽한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과 뜻이 다른 선수에게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하고 말년에 무려 3배의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까지 꺾어버렸던 그였기에 저런 모습을 보였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박주호 위원의 유튜브를 통해 드러난 대한축구협회의 막장 행태야 이제 모두 알고 있으니 그렇다 쳐도 감독직을 수락한 것은 누가 칼 들고 협박한 것이 아닌 홍명보 감독 본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에 대한 책임 역시 오롯이 본인에게 있습니다. 만약이라는 가정은 무의미하지만 그가 이렇게 대처했으면 어땠을까 혼자 상상해보았습니다. 집 앞에서 3시간이나 기다렸다는 이임생 기술위원장에게 그 자리에서 바로 저는 현재 맡고 있는 팀이 있고 이렇게 시즌 도중 팀을 버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어땠을까요? 홍명보 감독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그 제안을 거절한 것만으로 원칙과 공정, 책임과 신뢰를 가진 아이콘으로 다시금 엄청난 지지를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자신이 울산 선수들에게 했던 발언과 협회의 감독 선발 과정, 울산 구단과 팬들에 대한 도의 등을 생각하면 해서는 안 될 결정이었습니다. 아무리 내 안에 작은 아이가 대표팀 감독을 외쳤다 해도 본인이 지닌 축구 감독의 자아가 책임감을 갖고 그 아이를 억눌렀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반년 가까이 기대감을 잔뜩 부풀려 놓았던 감독 선임 사태는 일단락되었습니다. 협회는 다시금 원칙과 공정을 완벽하게 부숴버렸고 홍명보 본인은 책임과 신뢰를 완벽하게 져버렸습니다. 이런 막장 행태를 보며 더욱 슬펐던 것은 축구협회가 한국 사회의 축소판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원칙과 공정함을 가벼이 여기고 책임감 있는 어른은 보이지 않으며 나아가 서로를 신뢰하기 힘든 우리 사회의 단면을 말이죠.
이 일련의 과정들이 단순히 감독 선임 하나의 문제가 아닌 병들어 있는 우리 사회를 거울처럼 보여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원칙과 공정이 사라진 감독직 제안을 한 대한축구협회, 그리고 팬과 구단, 축구인에 대한 책임과 신뢰를 저버린 홍명보 감독.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조직이 돌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이러한 요소들을 그들은 너무나 가벼이 여기는 것 같습니다. 모두의 기대를 탄식으로 바꿔버린 이 환장의 콜라보, 그 끝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